네,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 진행을 맡은 조유미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오늘도 민생연대 조인숙 상담실장님 모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얘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얼핏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파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파산 그러면 되게 겁나요, 일단은. 네.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지 또 오늘도 좀 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개인 파산. 네, 개념이라 그럴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산과 면책을 개인들이 이제 동시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파산 선고라는 것은 바로 성실했으나 이제 불운한 채무자가 도저히 빚이 많아서 지금 현재 소득이나 앞으로의 소득으로도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다. 이자도 갚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파산 선고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 법적으로 정해놓은 여러 가지 면책 불허가 사유들을 따져서 이 사람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고 아주 정말 그 성실했으나 불운했으므로 다시 이 채무를 없애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면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뭘까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게 어떤 게 있나요? 한간에 이제 제가 뭐 포털에서 뉴스가 올라왔을 때 이런 이제 파산이나 뭐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 댓글들을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나 아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진짜 옆집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벤츠 끌고 다니면서 파산해서 떵떵거리고 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면 파산도 안 되고요. 면책도 안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재산이 많은데 한다. 그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숨겼다. 은닉했다. 은닉.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찾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뭐 팔아 넘겼다거나 어디다 숨겨놓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법원이 찾아낼 수 있는 건 다 찾아낸다 이런 거네요. 그럼요. 다 부동산도 명의가 있고 자동차도 명의가 있는데 명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만 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을 한다. 내가 이제 둘이 부부인데 부인한테 명의 다 넘겨갖고 그 다음에 바로 이혼한 다음에 바로 내 채무 가지고 파산한다. 그런 거 다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허위의 채권자들을 막 늘려가지고 빚을 5억으로 막 늘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갚는 양이 된다 이렇게 빚을 늘려버리는 거군요. 그런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또 심각한 경우죠. 도박을 했다거나 사치 낭비를 했다거나 그래서 20대 젊은 친구들이 특히 뭐 스포츠 토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도박 행위를 해가지고 파산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권 사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것도 도박이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돼야죠. 개인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빚을 면책해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본인들의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낭비, 도박도 안 되고요. 낭비는 애매하잖아요. 낭비는 뭐가 낭비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파산 신청하고 이럴 때 어떤 분이 저 이거 낭비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딱 보니까 옷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패딩 그 잠바 구입해가지고 뭐 비싼 거는 되게 비싼 10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 몇만 원짜리? 그거 뭐 낭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이게 왜요? 그랬더니 저희 맨날 시장에서 5,000원, 10,000원짜리 사 입었는데 딸내미가
친구들 다 패딩 잠바 입는데 저도 네. 하나만 사달라고 사정해서 아이고. 애 기 죽이지 않으려고 네네. 패딩 잠바를 이제 10 얼마에 샀다는데 이거 낭비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이런 건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낭비가 아니고요. 네. 맨날 명품 백 샀다든지 골프 치러 다녔다든지 뭐 네. 그게 이제 상식을 벗어나게 과한 경우 그럼요. 그렇게 네. 판단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 걸로 채무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네. 이런 경우가 사치 낭비가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네네. 이분이 접대차 골프 여행을 다니고 네. 골프 치러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네네. 그때는 잘 나갔고 그게 당연히 접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사치로 볼 것이냐? 아니죠. 이런 것들은 법원이 네. 이 사람은 충분히 네. 이제 그 사업상 필요했다. 필요에 의해서 다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이제 사치로 안 보는 그런 사례가 좀 있죠. 그러면 그분이 파산 신고를 할 때 파산을 이렇게 요청할 때 이분의 지출 내역들 뭐 때문에 빚을 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럼요. 지출 내역을 보고 네. 그 중에 불필요하게 비상식적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많은 소비를 했다. 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라고 네. 판단되는 것을 우리가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네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골프 여행 다녔잖아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 행위는 네. 사업상 필요했다. 행위다라고 이제 사치 낭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해당되지는 않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비상식적으로 명품백 사고 뭐 골프 여행 다니고 이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막 하고 그렇게 다녔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치 낭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낭비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파산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채무자한테는 뭐가 생기는 건가요? 더 이상 빚을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만 된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네. 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빚을 없애기 위해서잖아요. 빚을 없애고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복귀하려고. 경제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책도 같이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먼저 받고 그러니까 신청은 같이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바로 면책을 해주면 그때는 비로소 빚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럼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이 채무자에게는 없다. 거죠.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사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선고와 동시에 모든 권리들이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인 경우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 면직 사유가 된다라고 했죠. 면책을 받게 되면 그때는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 일단은 근데 현직의 공무원에서는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봐서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무원 시험 쳐서 나는 다시 공무원 할 수 있는 다시 하겠다 하면은 또 능력 있다. 그러면 차라리 빚을 다 갚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산을 신청하게 될 때 뭐 일정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파산 신청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파산 선고를 내릴 때 일단 채권자들한테 다 그 사실을 알려서 혹시나 우리 법원이 모르고 있는 아니면 채권자가 낸 서류들 중에서 뭐 허위의 것들이 있는지를 채권자들 보고 파악을 하게 해서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요.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제 뭐 별로 사유가 해명이 된다든지 이제 그래서 파산 선고를 내려준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또 따져서 면책을 받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이
약 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5개월에서 6개월. 네. 그거는 이제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네,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으니까. 네네. 예, 이 경우 하시면 돼요. 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이 절차를 다 하기는 어렵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지 되겠네요. 이 전체적인 절차에서 어떤가요? 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파산 상태에 빠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전국 단위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고요. 그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상담사들이 예, 법원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다든지 법원과 연계해가지고 패스트트랙 빠른 신속 처리 제도, 예, 신속 처리 제도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면책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이제 파산 제도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채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파산 채권에 넣을 수 없는 예, 그런 채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 예, 세금은 끝까지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금이라든지 과료라든지 뭐 형사소송 비용.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들어간 채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예, 그 사람한테 내가 보상금 그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고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 면책을 해버리면은 피해자가 배상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건 없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뭐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방금 그 음주운전이나 그런 것처럼 사람 다치게 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인건비는 떼먹으면 안 되죠. 인건비는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 줘야 되는 임금이나 퇴직금 그런 것들도 안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장이 보상금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장이 파산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그 사장이 그동안에 고용했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이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지난번에 혹시 심영래 씨가 파산했다. 들은 적 있어요. 기사가 났었죠? 근데 이제 또 잘못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뭐 파산했다니까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그 영화 촬영 하느냐고 했던 거. 그거 떼먹었다는 소문이 막 돌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파산 채권에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심영래 씨가 지금도 열심히 그때 금액이 꽤 됐던 것 같아요. 한 7, 8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열심히 벌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여튼 갚아야지. 한 번 임금이 한 번 생긴 거에 대해서는 떼먹을 수가 없다. 파산 선고가 되더라도 끝까지 갚아야 된다. 없습니다. 파산 채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개인 파산에 대한 이야기 또 해봤습니다. 지난번 개인 회생에 대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우리가 빚을 지고 또 이걸 갚아가는 과정에서 상환해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실패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담 창구도 두들겨 보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보시고 특히 이제 저희가 굉장히 세세하게 오늘 제도에 대한 소개 드렸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운 내셔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잘 밟아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파산하라, 파산 전도사가 기분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그냥 파산해라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갚아야죠. 갚아야 되지만 정말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생겼을 때 그 아주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런 법적인 제도라든지 뭐 사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취해 보시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게 우리 사회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찍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기회에 모셔서 또 이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 널리 퍼져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